나이가 들면 상처를 덜 받을 거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어진 만큼 쌓인 감정과 경험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피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몸에 뵐 수도 있습니다.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배려하며 살아온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자주 비난하고 사소한 말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겪은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젊었을 때는 흘려보낼 수 있었던 말들도 나이가 들면서 더 깊이 새겨질 때가 있습니다. 거절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어느새 자신의 감정보다는 상대를 우선하게 되니까요. 입버릇처럼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괜찮아서 하는 말일까요? 이제는 남을 위한 말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말도 해야 합니다. 남을 배려하느라 희생했던 시간만큼 이제는 스스로를 더 아끼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1.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는다. 살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에 상처를 받습니다. 때로는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깊이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풍부하고 세심한 사람일수록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타인의 말과 행동을 쉽게 흘려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상처를 받지 않으려 애쓰지만 오히려 더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은 종종 타인의 말이나 행동 속에서 숨은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단순한 농담에도 깊은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곱씹고 상대방의 의도를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별 뜻 없이 한 말조차도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남기게 되고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 속에서 점점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의 경험도 이러한 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감정들이 남아있다면 현재의 작은 일에도 크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 번 받은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태라면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때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나면서 현재의 감정을 더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를 극복하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은 그 감정을 혼자서 곱씹으며 더 깊이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인의 말에 상처를 받을 때 그것을 즉시 털어내지 못하고 오래 기억하며 그때의 감정을 다시 떠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과거의 상처가 계속해서 현재에 영향을 주고 결국 더 많은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또한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고 배려하려 노력하지만 정작 본인은 상대에게서 같은 배려를 받지 못할 때 더욱 상처를 받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배려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서운함과 상처가 동시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에게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실수하면 그것을 오랫동안 후회하고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받은 작은 상처를 쉽게 잊지 못하고 계속 떠올리며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결국 자신이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고 스스로를 비난하며 자존감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결코 나에게 맞춰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기대하는 만큼 배려해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과 행동이 꼭 나를 향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작은 일에 쉽게 상처받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감정을 잘 다룰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같은 말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웃어넘기고 어떤 사람은 깊이 상처받습니다. 결국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감정도 달라집니다. 타인의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고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적당히 흘려보내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처받는 것은 결코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쉽게 상처받으면 관계가 불편해지고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면 마음이 지치고 결국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피하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은 좋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상처받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더라도 그 감정을 건강하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타인의 말과 행동에 너무 휘둘리지 않고 내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는다면 그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면서도 스스로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이며 감정적으로 더 건강한 삶을 사는 방법일 것입니다. 2. 늘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핀다. 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상대의 감정을 신경 쓰고 눈치를 보며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유독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피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것은 분명 중요한 덕목이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결국 자신을 잃고 감정적으로 지쳐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늘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피는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성향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원하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우선시하다 보면 정작 자신의 감정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적인 소진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대화할 때도 먼저 상대의 반응을 살핍니다.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기보다 상대가 어떻게 느낄지를 먼저 고려합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말이 상대를 불쾌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말을 돌려 하거나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원하는 것이 있어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상대의 의견에 맞춰주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상대의 감정을 살피는 사람들은 또한 타인의 기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누군가의 표정이 어두워지거나 말투가 달라지면 즉시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혹시 내 말이 기분을 상하게 했나?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며 불안해지고 상대의 감정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노력하게 됩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게 되고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또한 거절을 어려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를 실망시키거나 상처 주는 것이 두려워서 원하지 않는 부탁도 쉽게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본인에게 부담이 되더라도 상대의 기분을 고려하며 맞춰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장기적으로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피로감을 키우고 결국에는 나를 희생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편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결국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면 자신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편안하도록 신경 쓰는 것이 당연해지고 정작 자신의 감정은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억울한 감정이 쌓이고 점점 감정적으로 지쳐갑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기준으로 행동하는 습관이 계속되면 결국 관계 속에서 점점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기분을 신경 쓰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관계에서 균형을 잃게 됩니다. 건강한 관계란 한쪽이 일방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피는 습관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보다 상대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손해보는 입장이 되기 쉽습니다. 상대가 불편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감정적인 소진이 심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보다 상대의 감정을 먼저 챙기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조차 모를 때가 많고 상대의 기분이 나아지는 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가 나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내가 노력하는 만큼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기분을 먼저 살피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는 단계까지 간다면 더 이상 건강한 관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계 속에서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고 때로는 내 기분을 먼저 챙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상대의 감정을 배려하되 나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는 나 자신의 감정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피는 것이 습관처럼 자리 잡았다면 이제는 스스로를 위한 배려도 시작해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먼저이며 내 감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3. 자주 스스로를 비난한다. 살면서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작은 실수에도 스스로를 강하게 비난하고 오랫동안 후회하며 괴로워합니다. 실수를 교훈 삼아 성장하는 대신 반복적으로 자신을 탓하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들은 점점 더 자신감이 떨어지고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자주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은 단순한 자기 반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자존감을 낮추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사소한 실수일 수도 있지만 본인은 그것을 크게 받아들이고 곱씹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며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리며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습관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것들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작은 실수에도 자책하는 패턴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자주 비난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을 쉽게 잊지 못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예전에 했던 실수나 잘못을 여전히 마음속에 품고 있으며 그것이 현재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미 잊어버린 일일 수도 있지만 본인은 여전히 그때의 감정을 생생하게 기억하며 후회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늘 부정적인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비난하면서도 남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씁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비판하지 않아도 본인이 먼저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나는 부족하다, 나는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반복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새로운 도전을 할 때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결국 스스로에게 한계를 두고 점점 더 움츠러들며 도전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습관은 자존감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스로를 끊임없이 탓하다 보면 결국 나는 원래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됩니다. 무엇을 이루어도 만족하기보다는 부족한 점을 먼저 찾게 되고 칭찬을 받아도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반드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끊임없는 자기 비난은 더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삶을 무겁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그럽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실수에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실수는 쉽게 용납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떠올리며 후회하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자기 자신을 용서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습관은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기 때문에 타인의 인정이나 칭찬을 받아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잘했어라고 말해도 아니야, 별거 아니야 라며 스스로를 낮추거나 오히려 자신이 부족한 점을 먼저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보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거리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주 스스로를 비난하는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같은 실수를 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신을 비난하며 괴로워합니다. 스스로를 비난하는 대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하는 것이며 그것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대신 자신을 좀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삶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하고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태도로 극복해 나가느냐입니다.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보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이 더 건강한 태도입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4. 사소한 말에도 과민 반응한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가족과의 대화, 친구와의 농담, 직장 동료와 나누는 일상적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어떤 말은 기분을 좋게 만들고 어떤 말은 무심코 지나가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소한 말 한마디조차도 깊은 의미를 가지며 오래 남습니다. 사소한 말에도 과민 반응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그것이 자신을 향한 평가나 비난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반응은 단순한 예민함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려는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소한 말에도 과민 반응하는 사람들은 상대의 말 속에서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깊은 뜻 없이 한 말일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자신에 대한 평가나 비판적인 의도를 찾아내려 합니다. 그 말은 나를 비꼰 걸까? 혹시 나를 싫어해서 그런 말을 한 걸까?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며 불안을 키우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이 반복되면 점점 더 작은 말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결국에는 인간관계에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반응은 보통 과거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반복적으로 상처를 받거나 부정적인 경험이 많았던 사람일수록 타인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거나 비난받았던 기억이 강하게 남아있으면 이후 비슷한 말이나 표현을 들었을 때
무의식적으로 방어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는 뇌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상황을 해석하려는 본능적인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사소한 말에도 쉽게 상처받습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은 타인의 말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려 하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동요됩니다. 내가 부족해서 저런 말을 들은 걸까? 혹시 나를 무시하는 걸까? 같은 생각이 반복되면서 불안과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말 한마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결국 타인과의 관계에서 긴장감을 쉽게 느끼게 됩니다. 사소한 말에도 과민 반응하는 사람들은 대화할 때도 상대의 표정과 말투를 유심히 살피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한 농담이나 가벼운 지적에도 크게 반응하며 혼자서 그 의미를 곱씹으며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그 말을 잊지 못하고 혼자 상상하며 감정을 키워나갑니다.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점점 더 많은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편안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성향은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심코 한 말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면 함께 있는 사람들이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대화가 줄어들고 인간관계에서 거리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인 스스로도 타인의 말을 분석하고 걱정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늘어나고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과민 반응하는 사람들은 보통 타인의 감정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 보이면 그것이 혹시 자신의 행동 때문이 아닐까? 걱정하며 불안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이 반복되면 점점 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회적인 상황 자체를 부담스럽게 여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결국 대인관계를 피하거나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하다고 느끼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소한 말에도 쉽게 상처를 받으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 계속해서 떠오르고 그때의 감정을 되새기면서 부정적인 감정이 커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스트레스가 쌓이고 자신도 모르게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대화를 나누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민 반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타인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말 속에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며 상대가 한 말을 깊이 분석하기보다는 좀 더 가볍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스스로의 감정을 인정하고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타인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더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타인의 말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내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는 법을 익힌다면 인간관계에서도 훨씬 더 여유롭고 편안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 모든 말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깊게 우리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한 말이 오랫동안 머릿속을 맴돌고 불안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정작 그 말을 한 사람은 이미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에 모든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적절하게 흘려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말에 과민 반응하지 않는 것은 훈련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점점 연습하다 보면 말에 휘둘리지 않고 좀 더 단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말보다
내 감정을 더 신경 쓰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지키면서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보다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5. 거절을 두려워한다. 살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부탁을 받습니다. 친구의 요청, 직장 동료의 부탁, 가족의 기대까지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서 상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절하는 것을 지나치게 두려워합니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부탁하면 마음속에서는 거절하고 싶어도 결국 내라고 대답하고 맙니다. 상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혹은 나를 안 좋게 볼까봐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외적으로는 착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속으로는 심한 부담을 느끼며 자신의 감정을 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절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탁을 거절하면 상대가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거절을 하면 관계가 깨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혹은 상대방이 나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볼까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부탁도 들어주고 하고 싶지 않은 일에도 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가 반복되면 점점 자신의 감정보다 타인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결국 자신의 삶이 아닌 남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착함의 이면에는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희생하는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무조건 수락하는 습관이 생기고 결국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나를 힘들게 만든다면 과연 건강한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거절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흔히 갈등을 피하려고 합니다. 거절하면 상대가 나를 미워할지도 몰라 라는 불안이 작용하여 타인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려는 본능적인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이 자리 잡으면 점점 더 거절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결국 모든 부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모든 부탁을 받아주면 점점 더 많은 부담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내가 늘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란 걸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또다시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감정적으로 지치고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을 들어주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많은 책임을 떠맡게 되고 결국에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거절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한 압박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에게 거절은 단순히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이미지와 관련된 문제로 받아들여집니다. 내가 이걸 거절하면 상대가 나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거절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결국 스스로를 희생하게 만듭니다. 또한 거절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대가 부탁했을 때 순간적으로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그건 힘든데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미 네라고 답해버린 후라 쉽게 말을 바꾸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자기 의견을 표현하기 어려워지고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헷갈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것은 대인관계에서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과 요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국 한쪽이 일방적으로 부담을 짊어지게 됩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가 균형을 맞추며 도움을 주고받아야 하지만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주는 역할만 하게 되고 결국엔 감정적으로 소진되는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거절하지 못하는 습관은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다 보면 점점 스스로를 희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희생이 반복되다 보면 나는 상대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보다 상대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다 보면 결국 자신의 정체성까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먼저 거절은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절을 하면 상대가 자신을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절을 예상하고 있고 그것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단지 거절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거절하는 연습을 하려면 먼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모든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먼저 부담이 적은 상황에서 거절을 연습해 보면 조금씩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 이번에는 힘들겠어. 같은 말로 부드럽게 거절하는 법을 익히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거절할 때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절은 타인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선택입니다. 상대가 부탁을 거절당했다고 해서 반드시 나를 미워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나의 경계를 존중해 줄 수도 있습니다. 거절을 잘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감정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를 배려하는 것만큼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거절하는 법을 배운다면 더 건강한 관계를 맺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찾는 길입니다. 내 감정을 존중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절을 해야 할 순간이 왔을 때 부담스럽거나 죄책감을 느끼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한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절을 통해 나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더 나은 삶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6. 괜찮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한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감정을 경험합니다. 기쁨, 슬픔, 분노, 실망, 외로움 등 다양한 감정이 매 순간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대신 항상 괜찮아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내뱉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속상한 상황이 닥쳐도 상대가 미안해할까봐 혹은 자신이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무조건 괜찮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아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괜찮아라는 말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감정보다 타인의 감정을 먼저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안해할까봐 혹은 걱정할까봐 솔직한 감정을 숨기고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고 자신의 감정이 상대에게 부담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힘들어도 괜찮아, 별일 아니야 라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이러한 습관이 반복되면 점점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결국에는 자신의 진짜 감정을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힘들어도 스스로 별거 아니야 라고 넘겨버리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괜찮아 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남들에게 강한 모습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면 상대가 실망할까봐 혹은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어색해서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고 감정적인 부담이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일까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괜찮다고 말하는 습관은 결국 감정적인 소진을 불러옵니다. 마음속에 쌓인 감정이 풀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다 보면
점점 스트레스가 쌓이고 어느 순간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국 감정을 억누르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쌓였을 때 폭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그들의 힘든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늘 괜찮아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괜찮아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보다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아도 별거 아니야 라고 넘기고 서운한 일이 있어도 뭐 그러려니라고 스스로를 달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계속 무시하다 보면 점점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갑니다. 괜찮아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대신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괜찮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순간에 괜찮아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나는 괜찮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이 더 솔직한 감정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스스로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표현할 때 우리는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길입니다. 이제는 괜찮아라는 말 대신 내 감정을 더 솔직하게 표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살면서 우리는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사소한 말에 과민 반응하며 늘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피는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거절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결국 스스로를 비난하는 일이 많아지죠. 하지만 이 모든 감정을 숨기기 위해 괜찮아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내뱉습니다. 정말 괜찮아서가 아니라 익숙해져 버린 반응일 뿐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남을 배려하다 보면 정작 내 감정은 돌보지 못하고 지쳐갑니다. 타인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어느 순간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점점 더 예민해지고 더 많은 감정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조금 더 아끼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소한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필요할 땐 거절도 하며 내 감정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를 먼저 챙길 때 관계도 더 건강해집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공감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